네, 저희 주식회사 레드윗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레드윗이라는 뜻은 Research and Development Witness라고 해서 연구 과정의 목격자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연구 데이터를 다 인증하고 증빙하고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 한 연구가 맞다라고 인증을 하기 때문에 목격자라는 표현을 써서 레드윗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레드윗의 대표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9년 8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도 없었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카이스트에서 이런 창업이랑 기술 쪽을 연계하는 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정말 운이 좋게 붙게 돼가지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을 하면서 창업원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창업이 무엇인지 좀 배워나가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실 때 또 같이 동참하신 분들이 계셨죠? 저희 코파운더는 총 4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4명 다 저희 창업원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창업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고요. 개발자 2명이랑 이렇게 사업 전략하는 친구 1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4명이 같이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4명이 같이 하게 되면 의견들이 다 달라서 처음에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팀원들이 너무 착한 탓인지 의견 충돌은 당연히 있지만 제가 한 번만 믿어달라 이거 정말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 뜻을 따라주기도 했고요. 반대로 또 다른 팀원이 이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좀 강한 의지를 가진 팀원을 좀 저희는 믿고 따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딱 석사를 입학을 했을 때 그때 AI랑 블록체인이 딱 붐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가도 그 단어가 빠질 수가 없었었고 그러면서 이게 뭐길래 이렇게 화두가 될까 라면서 공부를 AI도 했었고 블록체인도 했었고요. 근데 블록체인을 보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 뭐 지갑 이런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사원증을 숨기고 다녔었어요. 그때 왜냐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코인이 좀 가격이 낮아지면 너네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이렇게 사원증을 숨기면서 하는 회사는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근데 제가 공부한 블록체인은 딱 그렇게 암호화폐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점 인증에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기술인데 지금은 너무 암호화폐 쪽에 치중되어 있다. 이쪽으로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대표님께서 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께서 내신 건가요? 저랑 그때 개발자 한 분이 같이 저는 블록체인을 조금 시점 인증에 유의미한 데 쓰고 싶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박사생이었는데 이런 건 연구 노트, 연구 데이터에는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줘서 좀 합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요. 뭐 엑셀, PPT, 뭐 아니면 저희가 수기로 노트한 거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에 업로드를 하면은 저희가 그 타임스탬프에 올려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다 인증을 해준 거예요. 위변조가 되지 않은 데이터다. 이 사람께 맞다라고 인증을 해서 저희가 인증서까지 발급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호는 연구노트의 가운데 글자를 따서 군호라고 지웠고요. 또 연구원들이 이렇게 발생한 기록들을 업로드만 하면은 저희가 법적으로 증거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간에 한 게 맞습니다 라고 증거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서 뭐 R&D 과제를 하시거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또 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증거물로서 증빙 자료로서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군호에 적용된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들이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는 우선 이렇게 블록체인이랑 또 이걸 저장하는 방식,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보안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나 읽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원본 암호화 기술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저희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없어져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본 저장도 분산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가 없어져도 다른 데서 백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 원본 저장 기술이랑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인데요. 이렇게 연구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이 프로젝트에 누가 얼만큼 기여했는가라는 기여도 분석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카이스트랑 지금 공동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누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기여도가 나오면 정말 직급이 높다고 해서 아니면 뭐 정치적인 라인을 잘 탔다고 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연구에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투명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고 그 생각하시는 그 회사의 단계가 있었잖아요. 지금 네.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희가 딱 아직도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런 연구 데이터나 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자산이 되는 게 목적인데 처음에 저희가 인증해주는 게 1단계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후에 좀 다른 가치로 만들 수 있는 게 2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인증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직도 지금 1단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법인 설립되기 전에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이노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예비 창업자도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지원도 받았고요. 또 비슷하게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도 했어가지고 지원 사업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받았고요. 또 제가 카이스트 창업경진대회를 나가면서 또 1등을 했었는데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주셨던 본엔젤스 파트너스에서 시드 투자를 확정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투자사에서. 네, 그래서 저는 법인 설립을 하자마자 투자를 받은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그 지원이나 투자로 일단 초창기에 운영을 네. 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발생한 건 어느 시기예요? 사실 1년 반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투자금도 가지고 있었고 투자사에서 팁스라는 프로그램도 해주셨고 좀 1년 안 되게 해서 프리-A 투자까지 한 번 더 유치를 했어가지고 자금은 주로 투자 유치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좀 투자가 좀 원활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선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총 3번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시드 투자 받고 프리 투자 받고 작년 8월에 브릿지 투자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총 3번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MO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바이에 있는 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대학기관이라든지 등의 MOU를 맺어서 저희 서비스를 좀 체험해보고 피드백을 주는 MOU 같은 것들을 최근에 올해 체결을 유치 완료했습니다. 투자 받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네. 3번이나 유치를 하셨으면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사연 없는 눈물 없는 투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매 투자마다 되게 힘들고 이게 될까 말까 그리고 돈 들어오기 전까지 모른다라는 말 때문에 진짜 입금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전까지는 됐다고 밖에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번 투자를 한 7개 기관이 들어왔지만 제가
실제로 만난 투자사는 10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한 93번? 네, 거절을 당했던 거죠. 그만큼 거절도 진짜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전에 있잖아요. 네. 투자사들은 서울에 있고 맞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할 때 일주일에 한 3, 4일은 서울에 있었어요. 투자사를 만날 때 어떤 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좀 어필을 하셨는지? 우선 투자사를 만나게 되면은 좀 기가 죽는 게 좀 사실이에요. 왜냐면 맞죠. 투자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좀 더 너무 애절하게 제가 좀 이렇게 낮춰서 가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들어가기 전에 그분도 저를 보지만 저도 투자사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투자사에 대한 질문도 한 이만큼 준비를 해가요. 어떠한 미팅 같은 경우는 저만 일방적으로 대답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저도 투자사에 대한 질문 또 같이 해서 서로 같이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마케팅팀, 영업팀, 기획팀, 그리고 개발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개발팀이 개발을 하면은 마케팅팀이 그거를 좀 알리고 알려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걸 영업팀이 받고 실제로 그래서 고객들이 사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니즈나 개선점을 또 다시 기획팀이 발견을 해서 다시 개발팀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그거는 약간 저희 가치관으로 이 데이터는 이만큼의 보안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을 채택하는 거고요. 유저들한테는 얼마나 편리한가 그리고 이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마케팅 쪽에서는 아예 기술적인 얘기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유저 편의성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영업이나 마케팅은 인바운드가 90%예요. 10% 정말 큰 기업, 큰 기관 같은 경우만 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영업이 진행이 되고 대부분은 온라인 마케팅을 보고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떠한 소재에 어떠한 기능이 유저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마케팅을 계속 변화해가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카이스트 E5라는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정말 운이 좋게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성 창업경진대회 중기부 장관상 그리고 작년에는 고성장 사업에서 좀 우수한 저희가 성과를 보여서 과기부 장관상 등 그리고 또 이번에는 청년 창업경진대회에서 또 중기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한 3년 연속 장관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B2C는 아예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B2B로만 영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고객군이 같은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R&D를 진행하는 곳에 고객군이 같은 스타트업이랑은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좀 세일을 해서 묶어서 판매를 한다던가 웨비나를 같이 진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좀 정보 제공을 같이 한다는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사분들이 연결도 해주시고요. 그 업체에서 직접 연락 주시기도 하고 저희 영업팀에서도 같이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기업이 생기면 저희 쪽에서도 연락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단계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제품이 나왔는데 판매를 못해서 그래서 영업 직원을 원래 제가 하다가 도저히 못 팔겠다 나는 영업 능력이 없나 보다 하고 영업팀을 꾸렸고요. 영업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 매출이 더 발생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는 또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됐고요. 또 고객들이 모이면은 또 기능 개선을 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하면은 또 기획팀이랑 개발팀이 또 돼야 됐고 그리고 인원이 한 명 한 명 느는 게 스타트업
수업에서는 영향이 되게 많이 커요. 이게 적은 인원으로 좀 최대한 많은 아웃풋을 내야 되다 보니까 한 명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개선해야 됩니다 하면 기존 인원들과 이 새로운 인원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이 안 생기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제 능력을 아는 것 같아요. 제 능력의 한계를 알아서 지금 우리 팀은 이 정도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 번에 확 늘리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투입되는 건 정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회사가 커지고 좀 이쪽의 능력이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는 맨 처음에 바로 채용보다는 좀 능력이 있고 그쪽으로 많이 했던 프리랜서를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좀 한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필요하다 싶은 판단이 되면 그때 내재화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내재화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을 하는 게 저희는 3, 4개월마다 프로젝트라는 걸 열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목표가 생기는 거죠. 뭐 어떤 프로젝트는 매출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떤 기능을 개선을 우선시 해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여는데, 그때마다 하는 게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그래도 되니까 제발 좀 더 도전적으로 진짜 고객에 있어서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좀 제발 제안을 해달라고 좀 애원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편해요. 대표가 야 이번에 이거 만들어보자 라고 말하고 이렇게 저한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팀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고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저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패를 해도 괜찮다. 거기서 힌트를 찾아 나가서 다음 프로젝트를 열자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의랑 강의 진짜 많이 들었었고, 저는 주변에 멘토분들, 그러니까 저보다 1, 2년 앞서 나가는 선배들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서 그분들한테 무슨 일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다 전화를 돌려서 물어봐요. 나 이런 상황인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를 다 약간 조언을 되게 많이 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팀에 맞는 건 무엇인가를 고민해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만 봐도 실제로 대전에서 저랑 같이 창업한 기업들이 1년이 지나면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지금 한 4년 정도 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직원들이 생기고 직원들이 가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본사를 아예 옮기는 것 자체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비수도권에 있으면은 스타트업이란 단어도 굉장히 낯설고 직원들도 스타트업을 경험해본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는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옮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에서 스타트업으로 옮기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약간 이런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나 이런 스타트업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대전에 스타트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보다는 적지만 다른 비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다 초기 1, 2년 기업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폐업을 하거나 아예 서울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연구 데이터가 좀 안전하게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걸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나 노하우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의 전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딱 성공한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패
판매 노하우를 좀 더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플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여도를 측정을 해서 투명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저희는 아시아 쪽이 좀 연구 환경이나 분야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이나 뭐 이렇게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좀 아시아권 위주로 좀 진출을 하려고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1000개의 기관이 저희 거를 사용해서 R&D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개의 기관을 관리하시는 것도 큰일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저희 영업팀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저희마다 영업이 꽤 체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용하신 지 몇 개월 되면은 확인하는 프로세스랑 처음 무료 체험했을 때도 뭐 언제에는 뭐 어떤 필요한 게 있는지 또 나가는 안내 메일 그리고 또 라이센스 갱신 전에 또 한 달 전부터 어떤 안내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럼 라이선스 구독으로 해서 계속 갱신을 해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보통 한 기관이 그 이용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기간, 그냥 무한인가요? 저희는 1년 단위로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1년 뒤에 다시 결제하는 비율은 지금 약 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실패를 해도 여기서 뭔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만큼 이런 것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기술적으로도 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공부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네, 한다면? 저는 사실 기술 쪽이나 그 백그라운드는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 분야가 굉장히 생소하고 저는 처음부터 블록체인 개발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분산 네트워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발 쪽은 오히려 네트워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대전 같은 경우는 여기 충남대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다 보니까 개발자는 오히려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마케팅, 영업, 기획 이쪽 인력이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서울이랑은 좀 약간 반대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시장이 작다 보니까. 네. 제가 석사부터 해서는 지금 약 6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있다 보니까 느낀 거는 제가 석사를 시작했을 때는 블록체인 AI가 굉장히 붐이었다가 이게 한 번 또 거품이 확 가라앉는 시기가 있고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술이라는 건 주기가 있는데 좀 내려갈 때 좀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템을 피봇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내가 이 기술은 정말 쓸모가 없나 봐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있는데 실제로 좀 내려갔다라는 거는 이제 곧 안정기가 온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기술이 확 주목받았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정기가 오면은 그때 동안 이제까지 처음부터 했던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고 좀 더 꾸준히 하면은 좀 약간 좋은 시기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